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준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 학교죠. 그렇다면 조선시대 대표 학교는 어딜까요? 바로 서원입니다. 오늘은 청주 최초의 서원, 신앙서원으로 역사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조선시대 교육의 요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140여 년 만에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연 충북 대표 서원, 신항서원.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이곳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서원으로 떠나는 역사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울긋불긋 고운 옷을 갈아입기 시작한 한가로운 마을, 충북 청주시 이정골입니다. 가을 풍경을 감상하며 길을 걷다 보니 방문객들을 맞아주는 반가운 얼굴이 보이는데요. 서원 가는 길에 사람들을 반기듯이 이렇게 돌장승이 서 있네요. 표정 재밌는데요? 수호신처럼 서 있는 돌장승. 충청북도 문화재인 순치명 석조열애 입상을 지나 이정골 마을로 들어서면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오래된 건물이 나타나는데요. 이곳이 바로 신항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와, 하얀 도포가 멋있습니다. 예사분은 아니실 것 같은데요. 예, 여기 신앙서원의 도유사직을 맡고 있는 이동우입니다. 예. 도유사요? 예, 예. 도유사란 어떤 걸 말하나요? 도유사라고 하면은 학교로 얘기하면 행정실장 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뒤에 있는 신앙서원은 학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인근에 청주 향교가 있고 또 인근에 서원들이 있는데 향교라는 곳은 국립학교로 보면 되고 이 서원은 양반 자제들이 공부할 수 있던 사립학교 이렇게 쉽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선비들이 공부하던 곳이군요. 그렇죠. 예. 신항서원 구경 한번 해볼까요? 깊은 세월을 오롯이 간직한 나무 대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가장 먼저 널찍한 마당 한가운데 자리한 작은 비각이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서원에 들어오니까 큰 비석이 보이는데요. 묘정비라고 써 있네요. 어떤 예, 건가요? 지금 이 묘정비는 이 서원이 1570년에 창건이 돼서 그 신앙서원에 모셔져 있는 선생님들의 어떤 차서를 정하는 그 순서 또 아니면 이 서원의 내력을 기록해 놓은 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원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교육기관이면서 동시에 대학자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의 역할을 했죠. 특히 왕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은 곳을 사액서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때는 1000개에 가까운 서원들이 생겨나기도 했죠. 지난 7월엔 도산서원, 소수서원 등 9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습니다. 근데 서원 중에서도 다 이름이 다른데 이곳은 신앙서원이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서원인가요? 1660년에 저희들이 이제 임금님으로부터 신앙이라는 사역 인정을 받아서 신앙서원이라고 이제 명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라는 신자와 항자는 우리 그 중국 고대에 나오는 그 이윤 선생과 안현 선생의 출처, 말하자면 이제 고향이죠. 그 지명의 앞자를 한자씩 따서. 예, 그렇죠. 묘정비 바로 뒤쪽에는 유림들이 책을 읽던 강당, 계계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을계자에 10개자, 집당자를 써서 이곳에서 후학들이 공부를 하던 곳이에요.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그때 여기에서 공부했다라고 이렇게 생각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의 내로라는 양반집 자제와 선비들이 바로 이곳 계계당에 머물면서 열심히 과거 시험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장원급제하겠습니다. 학업은 물론 숙식까지 해결할 수 있었던 계계당. 그나저나 박지현 리포터, 공부는 안 하고 숙식만 하는군요. 가을볕이 내려앉은 서원 풍경. 이번에는 계계당 뒤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건물 들어오니까 처음 봤던 문이랑 비슷한 문 또 있네요. 여기는 내산문이라는 곳에
문 이름은 숭의문이라는 데입니다. 이곳을 지나면 우리가 제향을 올리는 그런 사당이 뒤에 또 있습니다. 네. 이제 신앙서원의 마지막 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계기단과 더불어 서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장소인데요. 제를 지내는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름이 또 따로 있네요. 구현사. 그렇죠. 예. 쉽게 9분의 선현들을 모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분을 모셔서 구현사군요. 네, 그렇죠. 어떤 분들이 모셔져 있나요? 여기에 그 율곡 선생님을 주벽으로 해서 이 지역의 기호학을 선호하던 선생님들 8분이 더해서 9분이 모셔져 있어요. 모근 선생님 또 진군 경연 선생님은 효의 대명사 아닙니까? 진군 경연 선생님이 그 효촌에 효자비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연 선생님, 또 강수 박훈 선생님, 또 충암 김정, 송재, 천곡, 서계 선생까지 이렇게 9분 모셔져 있습니다. 선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일은 서원의 가장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신앙서원에서는 옛 모습 그대로 제향 의식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봄, 가을, 음력 3월과 음력 9월 정의를 택해서 제향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때 주변의 산은 물론 논과 밭 전체를 임금으로부터 사사받을 정도로 위세를 떨쳤던 청주의 대표 서원 신앙서원. 하지만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에 의해 서원 철폐령이 내려지면서 이곳 신앙서원 역시 문을 닫기도 했다는데요. 그런데 최근 오랫동안 잊혀졌던 우리 지역의 유산 서원을 살리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행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오늘 그 행사는 지금 1년간 공부를 하고 학생들이 결산하는 차원에서 가을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를 하기 전에는 여기에 와서 어른들께 고하는 고유제를 올린 다음에 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한마당 잔치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말의 오후 시간 사람들이 서원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신나는 목소리가 서원의 분위기와도 잘 어울리는 듯한데요. 평소에는 조용한 신앙서원, 오늘은 특별히 신앙서원 한마당 가을 큰 잔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사람들로 북적북적입니다. 어떤 잔치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2017년 새롭게 개방된 신앙서원을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 중인데요. 이곳 신앙서원이 그 청주 선비문화의 어떤 산실이었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 이어가야 할 그 유산이 그런 어떤 성리학적인 그 학맥과 학풍이 아닌가. 근데 이 부분이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끊겼거든요. 그 학맥과 학풍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이어가고자 신앙서원 그 활용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 신앙사원에서 21세기판 새로운 선비 문화를 새롭게 그 창조하려고 이 활용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잔칫날답게 서원 맞은편 마당에서는 제기차기, 투호 던지기 등 흥겨운 전통놀이 체험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앙서원 한마당 가을 친잔치 많은 사람들이 벌써 모였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고요. 여기 서원이 옛날로 치자면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학예 발표회 같은 거예요. 그동안 쭉 진행해온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거죠. 잔치에 음식이 빠질 수 없죠.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정겨운 먹거리들이 서원을 찾은 손님들을 반겨줍니다. 달고나 정말 오랜만인데요. 반갑다. 아이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은 달콤한 추억의 간식 달고나에 향기로운 국화차도 보입니다. 국화차 맛보러 왔는데요. 색깔 곱네요. 네, 국화차가 종류별로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드시고 싶은 대로 이렇게 골라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요 감국은 두통에도 좋고 감기에도 좋고 이게 몸에 좋다고 많이들 요즘에는 많이 드세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 따끈한 차만큼 좋은 게 없죠. 향 정말 좋네요. 재미있는 놀이와 맛있는 먹거리,
서원에서도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전통 놀이도 있고 다양한 먹거리도 있고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예전부터 쭉 이어져 오던 건가요? 아니에요. 올해 문화재청에서 사업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서원이 옛날 것이라 많이 잊혀졌잖아요. 그래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올해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실, 신앙서원 한마당 가을잔치. 서원을 소개하는 선생님의 설명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개는 과거 성현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구현사. 이곳에서 오늘 프로그램 첫 순서로 고유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서원에서 열리는 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닫혀있던 구현사의 문이 열리고 신앙서원 활용사업단 일동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제사 의식이 진행됩니다. 이거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광경이죠. 앞으로 나가니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일하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하야 신들도 그걸 옹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라고 합니다. 그건 일반 축이 아니라 그래서 고유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공연 무대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먼저 꼬마 친구들이 명심보감을 낭송하는 랩 낭송 퍼포먼스입니다. 책 낭송은 선비들의 중요한 공부 방법이었죠. 신나는 율동과 함께하면 공부도 재미있겠네요. 어른들은 이곳 신앙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극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지. 여기에 이제 9분이 선현들이 모셔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경연이라는 분이 남일면 효천리에 효자비가 있는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그 효심, 부모에 대한 효를 조금이나마 더 일깨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극을 준비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무래도 제 정성이 부족하여 아버님 병 안에 차소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잉어를 좀 먹으면 날 것 같다마는 이 엄동설안에 어디 가서 잉어를 잡아온단 말이야. 아들, 그래도 이번 무대를 위해 매주 모여서 연습했다는 어르신들의 멋진 연기에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지는데요. 이외에도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로 서원의 가을잔치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서원의 기본적인 역할, 즉 이 도덕을 이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학문을 이어갈 수 있는 산실이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닫혀있던 서원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정신을 기리고 전통을 이어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가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색다른 문화 공간 신항서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